당신은 매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하루가 끝나면 나의 삶은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의식은 이미 죽어버린 과거와 오지도 않은 미래에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2900년 전 수타니파타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깨어있는 자만이 삶을 놓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바쁘다. 정말 바쁘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는 이미 시작돼 있고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일정은 비어있는 날이 없고 해야 할 일은 늘 남아있고 머릿속은 항상 다음으로 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나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나는 인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상하다. 분명히 하루를 다 썼는데 하루가 남지 않는다. 분명히 많은 일을 했는데 삶이 쌓이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감정, 비슷한 불안 속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더 속도를 올린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바빠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다. 문제는 방향도 아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에 쓰지 않는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의식은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과거에서는 이미 끝난 말을 다시 곱씹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되돌아보고 이미 바꿀 수 없는 장면을 계속 다시 재생한다. 미래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실패를 앞당겨 개선하고 벌어지지 않은 평가에 이미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는 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소비된다. 정작 지금은 비어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는 느낌을 잃기 시작한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고 있다는 감각이 없다. 웃고 있어도 웃는 느낌이 없고 쉬고 있어도 쉬는 느낌이 없다. 무언가를 해도 그 자리에 내가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거나 무기력이라고 부르거나 권태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병명이 아니다. 부재 상태다. 내 삶에 내가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이 오래 남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지나가도 요훈이 깊게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통과한 건 나 자신이 아니라 생각과 계산과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요즘은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 하지만 정신없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런 뜻이다. 정신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말, 깨어있지 않다는 말. 깨어있음은 집중력이나 몰입과는 다르다. 집중은 무언가를 붙잡는 상태고 깨어있음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상태다. 우리는 집중은 많이 하지만 깨어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은 처리되지만 삶은 통과되지 않는다. 하루가 끝날 때 피로는 남아있는데 의미는 남아있지 않은 이유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삶을 놓치는 사람들은 대개 게으르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다. 그런데도 삶이 남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행동이 자동 반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해야 하니까 하고 밀려 있으니까 처리하고 뒤처질까봐 움직인다. 이때 사람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응하고 있다. 반응의 삶은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방향은 없다. 방향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같은 자리를 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쁜데도 계속 제자리인 느낌을 받는다.
이 지점에서 불교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은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한다. 대신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만들고 목표를 붙인다. 하지만 지금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올려도 그 위에 삶은 서지 않는다.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언젠가는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무언가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말도 없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도 없다. 단 하나만 분명히 본다. 지금 삶이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통과하고 있는지. 지나가고 있다면 그건 바쁜 삶이고 통과하고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삶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이제 말할 차례는 우리가 지금을 비워버리는 대표적인 방식,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상태를 정면으로 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늘의 문제처럼 다룬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에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하루를 소모한다. 이걸 우리는 신중함이라고 부르거나 계획이라고 부르거나 책임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대부분은 준비가 아니다. 불안이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취급하는 마음의 습관이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먼저 살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이미 겪은 사람처럼 굴고 아직 오지 않은 평가에 이미 상처를 받아 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다른 시간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을 이탈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손으로만 하고 있고 의식은 다음 상황으로 도망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하루는 이렇게 지나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상처받아 있다. 아무 실패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패배한 기분이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 시간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하는 것과 살아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다. 생각은 잠깐 다녀오면 되지만 살아버리면 지금이 비어진다.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은 얇아진다. 먹어도 맛이 남지 않고 쉬어도 쉰 느낌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만난 감각이 남지 않는다. 몸은 오늘을 통과했는데 의식은 이미 내일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중으로 피곤해진다. 한 번은 실제로 사느라 피곤하고 한 번은 아직 살지도 않은 삶을 미리 살느라 피곤하다. 그래서 늘 바쁜데 왜 여유가 없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점점 지금을 견디지 못한다. 조용한 순간이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미래로 도망간다. 다음 일정, 다음 목표, 다음 걱정. 이게 반복되면 삶은 계속 앞당겨지지만 현재는 점점 사라진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은 이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본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고통을 늘리는 일이라고. 고통은 피할 수 없을 때 겪으면 된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오면 사람은 필요 없는 고통을 2배로 산다. 하나는 상상으로, 하나는 현실로.
문제는 상상이 대부분 현실보다 더 잔인하다는 점이다. 현실은 막상 닥치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해결되지만 상상은 끝이 없다. 그래서 불안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소모시킨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불안을 내려놓으면 무책임해질 것 같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내려놓으라는 건 미래 자체가 아니다. 미래로 마음을 보내는 습관이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다. 불안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미리 사는 것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준비는 현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불안은 현재를 비운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늘 미래를 말하지만 현재에 서 있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에 말을 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앞을 봐도 기반이 흔들린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준비인가? 아니면 도망인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은 현재로 돌아와 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알아차려야 할 신호다. 지금 마음이 앞으로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지금 나는 아직 살지도 않은 하루를 미리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통과되기 시작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강하게 무너뜨리는 상태, 당황하는 마음을 정면으로 본다. 사람들은 말한다. 선택이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늘 망설인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는 선택이 아니다. 방황이다. 방황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은 항상 갈라져 있다. 사람은 한 방향으로 걷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방향을 계속 돌아본다. 이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길이 계속 신경 쓰인다. 그래서 선택은 했는데 서 있지는 않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계속 흔들린다. 잘 가고 있어도 확신이 없고 틀린 길이 아닌데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마음의 특징은 아주 분명하다.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음 가능성을 계속 계산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관계를 상상한다. 이 선택을 하면서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지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래서 마음은 늘 반쯤 떠 있다. 반쯤 떠 있는 마음으로는 어떤 삶도 깊어질 수 없다. 일을 해도 일이 쌓이지 않고 관계를 맺어도 신뢰가 깊어지지 않고 시간을 써도 삶이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신중함이라고 부르거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없는 상태다. 중심이 없는 마음은 늘 바쁘다. 생각이 많고 결정이 느리고 항상 피곤하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쳐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이쪽 저쪽으로 찢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황은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얕다. 노력은 많은데 축적이 없고 시간은 쓰는데 방향이 없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결정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고 선택을 해도 확신이 없다. 그래서 다시 결정을 미룬다. 이 악순환이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사람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건 큰 실패가 아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태다. 방황은 이 상태를 만든다. 오늘도 결정을 미루고, 오늘도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이 갈라진 채 하루를 끝내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메시지가 쌓인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이 감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더 큰 선택을 피한다. 실패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은 점점 작아진다.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고 가능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결국은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방황은 가능성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다. 가능성을 소모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완벽한 길을 찾으라고도 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만 남긴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선택이 최선인지 묻지 않는다. 이 길이 정답인지도 묻지 않는다. 지금 선택한 이 자리 위에 마음을 내려놓고 서 있는지를 묻는다. 서 있다는 건 도망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교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계속 끌어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 서기로 했으면 이 자리에 마음을 둔다. 그 순간부터 방황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방황은 중심이 없을 때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이 생기면 선택은 완벽하지 않아도 단단해진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게 깨어있는 선택이다.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당신은 이미 깨어있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질문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 좋겠다. 지혜가 전달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